남장. 개사전은 주역의 경문을 가지고 봐야 풀리고, 주역의 경문은 개사전을 보고 봐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이라는 말이 있다. 뭐 단활, 단. 효라는 말이 있다. 효. 기륭이라는 말이 있다. 주에 기륭. 경문에 보면 길하다, 흉하다 많이 나오죠. 회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뉘우친다, 뭐 인색하다 이런 말이 있어. 무구라는 말이 있어. 허물이 없다, 뭐 이런 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64개 384회에 나오는. 그러면 단은 뭐고 효는 뭐냐? 단이라는 거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보죠. 이런 상이 있어요. 자연의 물상이 있어요. 자연의. 근데 자연의 물상이 무슨 상이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상이 있어요. 자연이 딱 보면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땅인데 여기 못이 있어요. 여기 산이 있어. 산과 못이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걸 놓고 한번 보죠. 그러면 성인이 저기에서 두 가지의 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상을 만들었고 또 이거 거꾸로 해서 산택손이라는 상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런 상을 봐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괴, 택산함이라는 이 괴는 뭐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 거냐 이거예요. 산과 못이라는 자연의 물상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 얘기요. 그럼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산과 못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상을 보니까 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뚝 솟아 있죠. 이렇게. 못이라는 건 푹 이렇게 패여 있어요. 산은 우뚝 솟아 있고 못은 푹 패여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뭘 하냐면 얘네들 둘이 결국은 이 푹 패여져 있는 거, 이게 땅에 푹 패여져 있는 거, 이 못이죠. 이 물이 결국은 이렇게 하늘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구름이 돼요. 이게 다 자연의 상이에요. 우리 대류 현상.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늘이 이 구름을 뭉게 하다가 여기서 비를 내려요. 비를 내리면 맨 먼저 높은 산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땅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땅은 못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정을 전해주고, 하늘은 산을 통해서 땅한테 자기의 정을 전해준다. 뭘로? 이걸로. 이게 운우지정이죠. 그러면 천지가 산과 못을 통해서 운우지정을 나눠. 그러면 거기에 막 생물들이 막 나와서 자라요. 그러면 이 상을 보고 택산이라는 이 괴상을 펼쳐놨다. 그럼 이 속에는 이 산택이 서로 기운을 통하고 정기를 통하고 운우지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이 함께의 단사고 함께의 괴사다. 그래서 이거를 인사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남자예요. 산괴, 소남이에요. 막내. 이건 소녀예요. 결국 남성과 여성, 소남과 소녀가, 즉 이 하늘에 해당하는 남자, 땅에 해당하는 여자가 땅에 해당하는 성징인 바다, 하늘의 성징에 해당하는 산, 이걸 가지고 서로 교감을 나누고 정기를 통하고 거기에서 만물을 베가지고 밖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냐? 남녀가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서로 교감하고 연애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자를 취하라. 예를 들면. 그러면 취녀, 여자를 취한다. 남자가 여자를 취한다. 이런 말. 이게 단사예요. 괴사. 그러면 이런 함께 취녀면 길하다라는 이 단사, 이게 뭐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거냐 이거예요.
택사남의 괴상인 동시에 택과 산이라는 자연의 물상에 근거를 한 거다 이 얘기예요. 모든 이 상이라는 거. 그러면 효는 뭐냐? 괴는 그렇다 쳐요. 괴는 이제 산택에 서로 통기를 하는 그런 상에 근거를 해서 이 함이라는 괴도 나오고 괴사도 나왔어. 효는 언어 변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녀가 서로 교감을 하고 산택이 통기를 할 때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요. 못이 수증기를 올린다고 반드시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비 안 내려버리면 안 와. 미룬 부르도 되는 거고. 아예 땅이 하늘한테 마음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말려 그냥. 지난 여름처럼. 막 대청호 바닥이 쩍쩍쩍 갈라져. 주긴 뭘 줘요. 자기도 없는데. 그런 변화도 있어. 어떤 때는 너무 굶었는지 운우지정을 너무 과하게 나눠. 콸콸콸콸 비가 막 열흘을 쏟아져. 그러면 홍수가 져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함이지만 똑같은 산택통기라는 그런 물상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양상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뭄부터 홍수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그게 효다 이거예요. 효. 그 효. 전체적인 산택통기 운우지정이라는 남녀의 운우지정이라는 그 주제 하에 구체적인 다양한 그런 변화를 6가지로 축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 그게 효인데 그 근거가 뭐냐. 다양한 변화가 있지 않느냐. 남녀가 운우지정 나누는 거나 천지가 운우지정 나누는 거나 다양한 단계가 있고 변화가 있다. 그거를 담아낸 게 뭐냐? 효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효를 봤어요. 괴를 보고 효를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길하다 흉하다라는 말이 나와. 뭐하면 길하다, 뭐하면 흉하다. 이건 뭐냐? 언옥이 실득냐요. 실득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실득. 잃을식 얻을 득. 그럼 저걸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왜? 아니 잃어버리면 흉하고 얻으면 길한가요?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지. 나쁜 걸 잃어버리면 좋죠. 오히려 나쁜 걸 잔뜩 얻으면 흉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기서 잃으면 흉하고 얻으면 길하다는 도대체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게 뭐긴 뭐예요? 중이지. 중을 얻으면 대체로 다 길한 거예요. 시중을 얻으면 도상학적으로 2효와 5효가 중인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길해요. 그런 도상학적으로 일반적인 중을 얻어도 길하지만 괴가 제시하는 주제별로 그때에 맞는 그 중용지들을 얻으면 다 길하다고 돼 있어. 그거를 다 잃어버리면 부정하면 다 흉하다고 돼 있어요. 그 시중지들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잃었다고 흉하고 얻었다고 길한 게 아니에요. 중을 잘 지켜서 그때에 맞게 중용을 잃어버리면 흉한 거고 그걸 잘 얻은 자리면 길하다 이거고. 그럼 회리는 뭐냐? 뉘우칠회, 인색할 인, 뉘우친다, 인색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언옥이 소자 길도 아니고 완전하게 중을 얻어서 길하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중정을 다 잃어버려서 흉하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중간에 소자 약간의 허물이 있어. 조금 병폐가 있는 거예요.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는 그러한 상태. 그거를 회나 린이라고 표현을 해놨다. 그럼 무구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저게 무슨 이야기냐? 무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 선보과 원래 허물과 원래 허물이 있었는데 저게 오드이변이에요. 옷. 왼쪽에 있는 게 오드이자예요. 옷이 해지고 떨어지면 그걸 깁는 거예요. 깁을 붙자. 그래서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착할 선, 잘 보충하는 거. 원래 잘못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메우는 거예요. 떼우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무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택사람 이야기 했으니까 택사람으로 가요. 6이다. 그럼 여기에 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다 이거. 함기비면 흉안이 거하면 길하리라. 예를 들면 장단지에서 느끼면 흉하다. 그런데 가만히 거하면 길하다. 그럼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을 얻으면 길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이 꼭 2호나 5호의 의미가 아니고 시중의 의미예요. 시중. 그러면 중이라는 건 적중인데 느낌의 도에 있어서 뭐가 적중한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 못에서 구름이 열심히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구름을 만들어 놓고도 비가 안 내리면 그거는 적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느낌의 도에 있어 가장 적중한 건 뭐냐? 서로가 느껴가지고 쾌감을 느끼고 어느 지정이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 2단계는 그 단계 가려면 아직 초입이에요. 초입. 초입인데 느낌이 장단지 정도 왔어. 예를 들어 주역 공부를 한다? 느낌이 와.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게 장단지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느껴버려. 이게 착각도인들이요. 아 이거다. 아 느낌은 이거다. 주역은 이거다. 그러면 흉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직 멀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에. 가만히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았으면 그게 자기가 이게 남녀간의 운우정의 느낌이구나 하고 그냥 가버리면 진짜 깊은 느낌은 영영 모르는 거지. 가만히 있어야지. 왜? 느낌이 더 진척될 때까지. 그러면 길하다 얘기요. 그러면 한효에서도 이렇게 기륭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태가 내가 아직 완벽하게 감통을 못했구나. 이걸 자각을 하면 가만히 있을 테고 그러면 기회가 오면 완전히 느끼는 날이 올 테고 그러면 길한 거고. 마찬가지. 여기 이제 직전에 왔어. 뭐 함기고라 집기순이 왕하면 여기 인 지금 기륭 해린을 다 뽑아내 보는 거예요. 인색하다. 그러면 함기고 이제 깊이가 더 깊어졌지. 이제 이게 성징이에요. 남녀의 성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거기에 느낌이 올 정도면 야 이거는 근사하지. 그런데 역시 이것도 아직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냥 떠나버리면 인색하다. 약간의 이게 허물이 있는 거예요. 느낌에 있어서 병폐가 있다 이런 이야기요. 여기 보면 구호에 함기맨이 무해니라. 이제 다 느끼고 나가지고 이제 등심에서 느껴요. 등심에서 다 느껴가지고 이 욕심은 등심에서 느낀다. 그럼 후회가 없다. 사심 없이 느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륭예린이 한 괴 택사남에 나왔다. 그럼 기륭자는 뭐냐? 실득. 뭐에 대한 실득? 느낌에 대한 실득. 그러니까 실득이라는 게 괴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택사남에서 실득은 느낌을 잃느냐 얻느냐 이거요. 지수사에서 실득은 뭐예요? 군율을 지키고 작전을 잘 짜고 인군의 신임을 얻고 기타 등등. 이걸 얻으면 길한 거고 그걸 못 얻고 그냥 자기 객기만 부려가지고 전쟁 나가면 폐하 흉한 거고 이게 실득이고 64개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다 이거요. 기륭자는 실득냐요. 회린 이거는 약간의 조금만 더 이걸 이게 완성된 단계 완전히 나쁘다고도 볼 수 없고 완전히 이걸 얻었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거는 이런 과정적인 존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륭예린이라는 게 이 택사남 말고도 다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 있다. 그게 결국은 허물이라는 거는 다 있는 거죠. 중이 아니면 허물은 다 있어요. 적중이 아니면. 또 이제 뭘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냐면 식으로 열 귀천자는 존호 위하고 그랬어요. 자, 귀천의 개념을 알고 싶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그 자리.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냐? 존호 위. 다른 거 보지 말고 자리를 봐라 이거 자리.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다 아주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를 여기서 얻었다. 유득 존귀하고
아 이게 여기가 예? 아주 높은 자리구나. 술의 등께 초요 이기하천 귀한 신분으로 천한 그 낮은 그 아래로 내려왔다. 아 여기가 천한 자리구나. 이런 거. 그러면 자리마다 다 귀천이 다른 거예요. 여기 천자 또는 제후 공의 자리, 여기는 고위 관료의 자리, 이거는 지방의 수령의 자리, 이거는 선비의 자리, 이건 일반 백성의 자리, 이거는 명예적인 자문이나 어떤 고문의 자리, 다 다르다. 이거. 그런 거 알고 싶으면 자리를 봐라. 이게 자리. 그 다음에 제소대자, 제라는 건 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음에 관한 일일까 양에 관한 일일까? 음이 온다는 걸까 양이 온다는 걸까? 주역은 음양학인데 예? 구륙학인데 소는 음이고 대는 양인데 이 괴 전체적으로 소에 관한 괴일까 대에 관한 괴일까? 이걸 알고 싶어. 그러면 그건 괴에 달려있다. 천풍구 아 음의 시대가 오는구나. 라면 음을 주로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는 지뢰복 아 이제 일양이 다시 회복했구나. 양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지천태 소왕대래 작은 게 다 가고 큰 게 온다. 아 이 대래의 괴구나. 천지비 대왕소래 큰 양들은 다 가고 작은 음들의 시대가 다시 펼쳐지는구나. 외산 소과 뭐가 지나치다는 이야기구나. 아, 음이 지나치다는 이야기구나. 태풍 대과. 아, 이게 양이 지나치다는 양에 관한 괴구나. 이런 거는 굵직한 이게 음적인 꾀냐 양적인 꾀냐는 괴에 달려있다 얘기예요. 그럼 괴로 판단해라. 그 다음에 기룡이 헷갈려. 아, 그래서 이게 길하다는 거야 흉하다는 거야. 기륭을 써놓은 꾀는 분명해요. 근데 다 써놓지를 않았어. 예를 들어 잠룡무룡 길도 없고 흉도 없고 회도 없고 림도 없고 무구도 없어. 그러면 잠룡무룡이 이게 길하다는 건가 흉하다는 건가 이거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지? 그거 알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알아보지 말고 조노사 그 잠룡 무룡 네 글자 그 말을 음미를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답이 있다. 아, 이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내가 움직이면 길하다는 얘기인지 흉하다는 얘기인지 잠룡 무룡이라고 해놨는데 열심히 그렇게 해놨는데 자기가 비룡이라고 생각하고 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한 거지. 거기에 기륭이라는 말 안 써놨어도 그런 이야기예요. 저게. 그래서 위에 있는 기륭이라는 말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잘 그 효사를 음미를 해보면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아, 길하다는 거구나. 그래서 아 이게 흉하다는 거구나. 자, 길하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돼. 흉하다. 아유 완전하게 피해야지. 그런데 그 중간 과정 회린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죠. 기림은 차라리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판단해서. 왜? 기림은 하면 되고 흉이면 안 하면 돼. 근데 이 속 끓이는 게 뭐냐? 회린. 약간 이 과정적인 하자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하지? 회가 됐든 린이 됐든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런 근심. 요거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게 조노개. 개라는 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고 딱 경계예요. 경계. 이 개자는 원래 이 밭 사이에 말뚝을 딱 꼽아놔. 이게 경계 표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하다. 훤하게 빛이 번쩍번쩍 나오래. 흉하다. 암흑천지야. 막 푹푹푹 빠져. 막 여기까지 밖이래. 그런데 회린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회예요. 이 힘이. 이게 참회의 공덕이에요. 참회의 공덕은 흉에서 길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의 마음씨는 요 글자 하나밖에 없어요. 주역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참회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는 이게 엄청난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끌어올려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아무 일 없고 잘 나가는데 흉으로 빠뜨리는 힘은 뭐냐?
인색한 거. 아끼는 거예요. 뭘 아껴? 요걸 아끼는 거예요. 요걸 안 하는 거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엄청 아껴요. 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대봐. 이게 인이에요.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게 회예요. 이 회와 린이라는 거를 근심하는 요 마음, 요게 어디로 자기를 이끄는 경계선이냐? 기륭의 경계선이에요, 요게 첫 걸음이에요. 이거에 익숙하고 이걸 늘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걸로 딱 선이 틀어진 거고, 맨날 이것만 하고 하는 사람은 이미 경계선이 흉의 경계선으로 첫 걸음을 딱 넣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효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효사에 인색하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그 효사는, 그 사람은 흉으로 가는 경계에 첫 발을 내딛은 사람이에요. 어느 괴효에 뉘우칠 회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효에 해당하는 그 사람은 길로 방향을 첫 걸음을 띈 사람이에요. 그게 분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효사를 볼 때도 효사를 잘 보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잘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괴효사에서 나오는 말은 천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384가지로 유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주역의 괴효사를 달통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 딱 하면 그게 무슨 류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가 탁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거죠. 이거 진무구자. 무구라는 게 아까 허물을 잘 고쳐가지고 보충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행동을 해서 그렇게 허물없게 만드는 건 어디에 달려있냐? 요 한 글자에 달려있다. 이게. 그래서 마음신변의 매양매한자. 이 글자가 뭐하고 비슷한 글자냐면요. 이 글자하고 비슷한 글자예요. 두려워. 이 두려울 척자예요. 군자 종일 건건하여 석척약하면 군자가 낮에 열심히 일을 했어.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딱 발 씻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내가 진짜 이거 잘한 거 맞아?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게 뭐냐면은 회예요, 회. 그러면 그거에 달려있다. 허물 있는 허물도 보충하고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냐? 뉘우칠 회자에 나온다. 그래서 꾀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소대가 있다. 음적인 꾀가 있고 양적인 꾀가 있고 길로 가는 꾀가 있고 흉으로 가는 꾀가 있고 꽉 차는 쪽으로 가는 꾀가 있고 텅 비는 쪽으로 가는 꾀가 있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꾀가 있고 물러나는 방향으로 가는 꾀가 있고 평화로 화합으로 가는 꾀가 있고 전쟁으로 가는 꾀가 있고 그게 다 꾀유소대예요. 꾀는 다 음적인 꾀가 있고 양적인 꾀가 있다. 그러면 그 궤에 써있는 말에는 뭐가 있냐?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궤사유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험사 아니면 이사요. 험사는 험한 말이고 이사는 쉬운 말이에요. 그러면 주역 공부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한자는 한 100자 정도 알아. 그래도 기란꾀인지 흉한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글자가 쉬우면 좋은 꾀예요. 도무지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이게 많이 나오는 꾀는 어려운 꾀예요. 험한 꾀예요. 그건. 왜? 아니 험지에서 험한 상에서 험한 말이 툭툭툭 튀어나오지요. 평이한 길에서 평이한 말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천역, 자연의 변화하는 물상을 성인이 보고 그거에 걸맞는 말을 매달았기 때문에 평이하고 쉽고 길한 꾀에는 평이하고 쉽고 길한 말이 써있고 험난하고 어렵고 흉한 꾀에는 험난하고 어렵고 흉한 말이 어려운 말도 잔뜩 써있어. 택수곤. 이게 무슨 글자가 뭐 이런 글자가 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험난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저게 요령이다 이거예요. 궤요사를 볼 때는 딱 이게 험사냐 이사냐 이걸 딱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궤를 딱 보면 이게 대체로 음으로 이름지하는 꾀냐 일양지하는 꾀냐. 주역에 도라는 게 이름이랑 돈데 그런 자꾸 그게 다 이게 관상법이에요. 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완사를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갈짓자는 개인만 고민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조직, 더 나가서 국가, 더 나가서는 이 천하, 평천하 차원까지. 그래서 저게 치국도 되고 평천하도 되고 제가도 되고 수신도 되고 다 각각의 작게 쓰면 작게 쓰고 크게 쓰면 크게 쓸 수 있는 발걸음이 뭐냐. 결국은 주역은 이름이량지다 이거예요. 이름이량지 도다. 요게 이제 3장이고 3장까지 읽고 할까요? 자, 계사상전.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비고이진하니 귀천이 위의요 동정유상하니 강유단의요 방이유치고 무리군분하니 길흉이생의요 제천성상코 제지성영하니 변화현의라 시고로 강유상마하며 발괴상탕하야 고지례정하며 윤지 풍우하며 일월이 운행하며 일한일서하야 건도성남하고 곤도성녀하니 건지대시오 곤작성물이라 건이지요 곤이간능이니 이즉이지요 간즉이종이요 이지즉유친이요 이종즉유공이요 유친즉가구요 유공즉가대요 가구즉 현인지덕이요 가대즉 현인지여비니 이간이 천하지리 득이니 천하지리 득이 성위호 기중의니라 우는 제1장이라 성인이 설괴하야 관상계사언하야 이명길흉하며 강유상추하야 이생변화하니 시고로 길흉자는 실득지상야요 해린자는 우지상야요 변화자는 진퇴지상야요 강유자는 주야지상야요 육효지동은 삼극지도예니 시고로 군자소거이 안자는 역지서야요 소락이 완자는 효지사예니 시고로 군자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동즉 관기변이 완기점하나니 시자천우지하야 길무불리니라 우는 제2장이라 단자는 언호상자야요 효자는 언호변자야요 기룡자는 언호기 실등야요 해린자는 언호기 소자야요 무고자는 선보과야
휘하니 시고로 열귀천자는 존호위하고 제소대자는 존호괴하고 변길흉자는 존호사하고 우회린자는 존호괴하고 진무구자는 존호회하니 시고로 쾌유소대하야 사유미하니 사야자는 각지기 소진이라 우는 제3장이라